민주당 대선 후보로는 이재명 대표를 고정시켜두고 지금 쭉 보고 계시는 국민의힘 잠룡들과 1대1로 가상 대결을 붙여보았습니다. 56일 남은 지금 시점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후보 누구와 붙어도 앞서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시점에서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세훈 시장이나 유승민 전 의원에게는 오차범위 밖에서 뒤지는 걸로 나오는, 그리고 다른 후보들과 김문수 전 장관은 오차범위 밖에서 이깁니다만 다른 후보들과는 오차범위 내에 있고, 오세훈 시장, 유승민 전 의원에게는 지는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민주당에 여쭤보죠. 황선필 부대변인. 네. 물론 없다라는 답이 30% 넘긴 합니다만 이 조사 결과, 무당층 조사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무당층 여론조사, 그러니까 없다 씨가 지금 상당히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없다 씨가 국민의힘 후보만 지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그럴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지는 않고, 저는 이제 어떻게 민주당이 대선 경선을 치러내느냐, 그리고 대선 본선에서도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저는 없다 씨들이 민주당을 더 지지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것만 보면 어쨌든 간에 유승민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세훈 후보보다 사실 유승민 후보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됐을 때가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조금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을 하는데, 네.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국민의힘의 상황을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기는 매우 어려운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신경 쓰지 않고 민주당이 앞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였다, 정치, 경제를 어떻게 살리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을 얘기하는군요. 호 대변인님. 네네. 이 가운데 이제 없다 씨를 이제 민주당에서는 더 의미 있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없다 씨들이 양쪽에 이제 두 손에 떡을 쥐고서 어느 쪽일지 모르겠다라는 건데, 이쪽 건 사실 이제 이미 먹어봤습니다. 맛을 봤어요. 지난 벌써 몇 년 동안에 이재명 대표의 자질과 인격과 노선에 대해서는 검증을 해본 거예요. 근데 이건 못 먹겠다요, 도저히. 근데 이거는 아직 이제 안 먹어본 거예요, 본격적으로. 근데 이쪽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그 가능성은 이쪽보다는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이제 훨씬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나오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대선전 전체를 통틀어서 최고치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심 무죄 선고, 그다음에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나온 직후 지금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천정이다. 여기서 더 이상 높아지긴 어렵다. 실제로 2017년처럼 지금보다 훨씬 더 전선이 유리했었던 그 대선 때도 당시 문재인 후보가 요맘때쯤에 한 34, 5 정도 갤럽 조사로 보면 그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네. 대선 본선까지 가도 50일 정도 뒤에 본선까지 가도 41밖에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반문, 그 당시에도 문재인 민주당한테는 못 찍겠다라는 그런 정서가 굉장히 생각보다 많았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 수 없다고 하는 정서는 제가 보기엔 그때보다 훨씬 강하고 확고하기 때문에 예. 지금 저기서 확장성이 높아지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아까 구 변호사님 말씀하신 50대 50의 대결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매우 미세한 차이로 승부가 갈릴 것이다.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는 그 분석에 저는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요, 내일 마지막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한 뒤에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다음 주쯤에 아마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거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 어제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안 나갔죠. 그런데 오늘 본인의 대장동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표님, 어제 대장동 재판 출석 안 하신 이유는 뭔가요? 과태료가 이 신청 어떤 내용으로 하셨어요? 선거법 재판 상고심 토론은 왜 안 받으시는 건가요? 서 변호사님, 네. 과태료 800만 원 받은 거 이의 신청하고 선거법 상고심 소리 안 받고 있는 거,
이런 기자들 질문이 있었는데 답을 안 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요. 뭐 본인이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상 단군 일의 역사상 가장 최대의 지적 사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만큼 자신이 있고 잘 아신다는 건데 증인으로서 하루 정도 뭐 아니면 반나절이라도 출석을 하셔서 어떤 기억나시는 대로만 얘기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본인의 어떤 지금의 정치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바쁘다 보니 그렇지 못한다는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과태료 부분은 뭐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그 증인으로서의 방어권이니까. 근데 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굳이 상고심 서류를 안 받고 저는 일부러 안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괜한 오해를 굳이 살 필요는 없다. 곧 또 선거전에 들어갈 텐데 이러한 거 하나하나가 작은 빌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빨리 수령을 하셔가지고 대법원에서 심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대선 본선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겨냥할 걸로 보입니다. 양당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은 1호 당원 내란숙의 윤석열 징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위헌 정당 확정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염치와 자격으로 후보를 낼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국민께 천명하십시오. 진짜 이재명 대표 뭐라고 평가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지멋대로 재판도 불출석하고 증인으로서 나오라 그래도 과태료를 수백만 원을 내면서도 참여 안 하고 후한무치, 모렴치, 뻔뻔함 그리고 도덕 불감증 이걸 한마디로 좀 정의할 수 있는 단어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단어도 부족한 이재명 대표야말로 대선에 출마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홍준표 시장처럼 또 양아치라 또 표현하기도 좀 그렇고. 구재람 변호사님 어떻게 말씀 주실까요? 이재명 대표가 사실 명백한 리스크가 있다라는 게 양쪽 진영에서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2017년의 국면에서도 민주당이 후보 내지 말란 말을 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후보를 내지 말아라, 뭐 위헌 정당이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정권 잡으면 위헌 정당으로 아마 국민이 해산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까지 하게 될 정도인데 후보를 내지 말라는 거는 지금 그만큼 하나로 합쳐져 있는 국민의힘에서 50대 50 싸움이 될 거라는 걸 민주당도 인정하는 게 아닌가. 또 반대로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이 사법 리스크라는 거는 본선에서 계속 회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털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재판 나가가지고 얘기하는 게 껄끄러우니까 이제 누가 보기에도 비판받을 불출석하고 이의하고 이런 식으로 국민 누가 그렇게 합니까? 누가 과태료 매겼는데 안 나가고 누가 증인으로 나갈 때 모른다 이런 게 제가 보기에는 조국 장관 때하고 비슷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거 답변 안 하고 재판 가서 얘기하겠다 그랬는데 정작 재판 가선 진술거부권 행사했잖아요. 그런 모양새가 치명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안 나가고 그런 모습을 안 보이고 싶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쟁점이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양쪽에서 생각하는 바로 그게 본선에서도 계속 터져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